저도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제 체중을 외면하고 신경을 안 쓰고 지냈더니 결국 요새 제 인생 최고 몸무게가 되었습니다. 최근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7, 8명의 비율로 이전에 다이어트를 했다가 요요가 와서 고민하다가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마음가짐을 다잡을 겸 또 요요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좋은 내용도 알려드릴 겸 겸사겸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많이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요요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초대사량과 항상성,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식단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초반에는 지방뿐만이 아니고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이 쓰는 기본 에너지량, 즉 기초대사량이 함께 줄어들어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쉴 때, 예를 들면 앉아서 TV를 보거나 자고 있을 때도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그럴 때 쓰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초대사량도 늘어나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그런데 살을 빼면서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이 쓰는 기본 에너지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처럼 먹게 되면 예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성은 우리 몸이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중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살을 빼서 몸이 기억하고 있던 체중보다 줄어들면 우리 몸은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원래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고 모아두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다가 이전처럼 양껏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이제 전처럼 에너지는 들어오는구나. 그래도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몰라. 평소에 미리미리 에너지를 모아둬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비율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그래서 살이 더 쉽게 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초대사량과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요가 안 오도록 하려면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요? 첫 번째로 6개월 정도는 신경 써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체중에 익숙해지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목표한 체중에 도달했다고 해도 바로 예전처럼 많이 먹지 말고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빠진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마치면 곧바로 예전처럼 많이 먹거나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해요.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기뻐하면서 다이어트를 멈추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덜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힘들게 뺀 살이 다시 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목표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동안은 목표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다이어트 기간 동안 배운 좋은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을 뺀 후에도 계속 건강하게 먹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면 요요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체중계에 올라가기를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무게를 다시 재보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주기적으로 체중계에 올라가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새로운 몸무게를 최소 6개월 동안 유지해야 진짜 내 몸무게로 자리잡는 거였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아침 화장실을 다녀와서 공복에 바로 재는 거예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올라가서 비교하면 좋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인바디 같은 체성분 검사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체중을 매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늘어나는 체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야 라고 생각되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재보세요. 이렇게 꾸준히 체크를 하면 다이어트 성공 후에도 건강하게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에게 맞는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것과 비슷한데요. 다이어트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 평생 가져가는 일이에요. 다이어트가 끝나고 체중을 유지할 때는 내가 매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운동과 나에게 맞는 음식량과 종류, 먹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떤 운동이나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더 움직일 수 있는지.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안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야 해요. 결국 다이어트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다이어트 이후 요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정리해보면 요요가 오는 것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마음을 놓게 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다이어트에 한번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면 살이 찌더라도 나는 살 뺄 줄 아니까 나중에 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느슨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점점 더 건강의 중요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일상에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소소하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습관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파악하듯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으로 단 한 분이라도 마음이 바뀌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이 영상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